오씨. 안녕하세요, 쌀자랄 채널입니다. 오늘은 뭐였지? 오늘은 밥맛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정말 수많은 요인들이 있죠. 되게 다양하죠. 하기 쉽지. 정말 많은 요인들이 밥맛에 영향을 미치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요인이라고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쌀이요. 하기 쉽지. 밥할 때 쌀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밥솥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 햇반 드세요, 햇반. 가끔 먹습니다. 쌀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품종이죠. 네, 저 중요하죠. 네, 거의 한 반을 차지한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면 품종에 따라서 맛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쵸, 특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재배 방법이나 네. 수확 시기, 맛, 질, 뭐 가격, 단백질 함량까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품종. 품종이 제일 중요하고 이제 수많은 요인들이 이제 밥맛에 영향을 미치는데 재배 과정 순서로 밥맛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나열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이제 재배 방법. 재배하는 데 있어서 밥맛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비료 함량, 비료 살포, 네. 비료 시비, 그것에 따라서 밥맛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크게는 아니지만 이제 물 관리. 물이 진짜 중요해요. 그렇죠. 벼는 물을 항상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물. 그래서 물이 제일 중요해가지고 NG 물도 많이 중요하죠. 천수답이라고 예전에는 빗물 받아서 농사 짓기도 하는데 물 부족 국가에서 농사를 어떻게 해? 무슨 소리야? 물도 중요합니다. 물 관리가 잘못되면은 농사가 망하잖아요. 네, 망하는 거죠. 풀도 많이 자라버리고 물 관리가 중요하고, 그래서 하늘이 많이 도와줘야죠. 모내기를 했다고 해서 농사 끝이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해주는 게 농사이기 그렇죠.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항에 물고기를 키울 때 물 관리를 철저하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벼도 똑같아요. 깨끗한 물이 들어와주고 물이 또 나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면 더 좋습니다. 근데 그쵸. 그런 여건이 안 되면 그냥 키우겠지만 최대한 이제 용수로로 들어와서 태수로. 물 안에도 그런 영양분이랄까요? 그 성분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물이 또 고여 있으면 썩으니까 그렇죠. 물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고. 재배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토양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적으로 저 기본 바탕이 되는 토양. 또 그쵸 계속 나와요. 닥쳐보단 낫잖아. 그쵸. 그렇죠. 그 토질에 따라서. 예. 그래서 막 지역마다 밥맛이 좀 다른 그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곡창지대라고 하면은 그쪽은 또 비옥하고 토질이 좋으니까 우수하니까 곡창지대가 된 것도 있고, 또 지역 안에서도 토질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밥맛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물 관리, 기상 조건도 중요하죠. 첫 번째로 품종, 두 번째로 재배 방법. 재배 방법에는 물 관리나 시비량, 그리고 이게 네 번째. NG 세 번째로는 토질, 토양. 네. 네 번째로는 기상 조건. 네. 너무 비가 안 와서 가물어도 안 되고 그쵸. 너무 많이 와서 보통 바람 많이 불고 그러잖아요. 다 쓰러져요. 태풍이 막 네. 연속으로 오거나 그러면 잘 쓰러지죠. 태풍 올라오면 태풍은 너무 그쵸. 세기 때문에 벼를 잡고 있을 수도 없고. 네.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거. 이게 하늘이 도와야 돼요. 그렇죠. 다섯 번째로는 수확 시기. 언제 수확하냐에 따라서 벼가 어느 정도 익어야 수확을 해야 하니까 너무 많이 익어도 맛이 네, 떨어지고 네. 덜 익어도 또 총미가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손실이 크고. 네. 그래서 수확 시기도 중요하고, 수확하면서 콤바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품종들을 수확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또 아까 품종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네. 품종이 섞일 확률도 조금은 있잖아요. 네, 있겠죠. 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수확 시기나 이제 수확 방법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 지금 몇 번째지? 5번째입니다. 수확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건조. 네, 진짜 중요해요.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시비량보다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도 건조를 다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품종 다음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수분 함량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조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맛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조도 매우 중요하죠. 빨리 하면은 안 되고 늦어도 안 되고 적정한 시간으로 적정한 온도로. 그게 중요한데 빨리 가을 돼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지. 네. 건조할 때 되면 바쁘죠. 진짜 봐요. 건조 생각하니까 한숨 나와요. 건조 힘들지만 정말 중요한 네. 것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혹시 건조에 대해서는 깊게 말 안 하겠지만, 왜냐면 지난 영상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수분 함량 편에서 한번 보시면은 네. 건조에 대해서 좀 깊게 설명을, 그렇게 깊진 않지만 살짝 깊게 설명을 했거든요.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아, 건조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7번째, 저장. 이것도 중요하죠. 저장 매우 중요하죠. 수확이 다 끝나고 생산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도 이제 수분 함량 네. 편에서 다뤘던 이야기인데, 쌀 구매하고 가정집에서 드실 때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온 저장이 제일 좋죠. 저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갓 수확했을 때는 어차피 저장은 나중 문제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수확하고 겨울 지나서 여름까지 판매를 하게 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이제 저장이죠. 8번째로는 네. 도정. 도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도정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도정 시설을, 좋은 시설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지만, 좋은 시설을 갖추고도 잘 뽑아내느냐, 이건 품질편에서 말씀드렸는데 완전미 비율을 높게 뽑아낼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맛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고 해도 그 안에 이제 쌀내기가 많으면 의미가 없어요. 좋은 품종이. 그쵸? 참치김밥을 시켰는데 10개 있는데 이제 참치가 안 들어있는 게 한 3개 있다. 그럼 참치김밥이 아니거든. 얘가 좀 이상한데 어제 참치김밥이 한번 먹었어. 아무튼 이제 참치 대신 고등어를 넣으면 맛 되게 이상하겠다. NG 그리고 마지막 9번째로는 유통, 도정일. 도정일자에 따라서 오래되면 또 변질이 되니까요. 또 유통 과정에 따라서 오래된 것을 드시면은 당연히 맛이 없고, 네. 수분이 날아가니까요. 변질되기가 쉽고, 이렇게 9가지를 했는데, 자, 첫 번째부터 쭉 한번 말씀해 보세요. 품종이요. 품종, 두 번째, 품종, 재배 방법, 재배 방법, 세 번째, 토양, 그 다음에 강수량, 기후 조건, 다섯 번째, 수확, 그렇죠, 수확, 여섯 번째, 건조, 건조, 일곱 번째, 저장, 저장. 여덟 번째, 도정, 마지막 9번째로는 유통. 이거 외에는 솔직히 반반에 영향을 미친 게 없어요. 물이요? 그거는 이제 소비자들 이제 조건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밥맛이 차이 나는 요인이 있다고 하면, 판매 이전에는 이 9가지가 끝이고, 구입 후 드셨을 때 요인을 미치는 게 밥솥, 물 조절, 네. 쌀 씻는 법, 쌀을 어떻게 막 빡빡 씻으면 또 깨지겠죠. 영양분도 파괴되고, 집에서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밥솥도 중요하지만 보관도 매우 중요하죠. 날이 더워져서 보관을 하실 때 저온 보관, 냉장고 보관이 제일 좋습니다. 또 사가시고선 좀 됐는데 벌레 생겼다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한 반년 지났는데 이제 햇살 나오는데 3, 4월 달에 구매해간 쌀을 가져와서 벌레 생겼다고. 너네 근데 그거는 좀 아셔야 되는 게, 쌀이 벌레가 생기는 게 당연해요. 네. 네. 약품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온 습한 곳에 놨는데 벌레가 안 생기면 그게 더 이상한, 그게 훨씬 이상. 그게 문제가 있는 쌀이에요. 벌레가 생기는 건 정말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관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가끔 벌레가 생기는 게 문제가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극히 당연한데, 이제 구매했는데 바로 이제 벌레가 있다, 개봉을 했는데 벌레가 보인다, 바로 이제 교환이나 환불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굳이 드실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한 달 이상 드시다가 생긴 벌레는 자연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적은 양을 구매하셔서 드시고 또 사서 드시고,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요? 그게 제일 좋죠. 네. 네. 옛날에는 가을에 이제 도정을 하면 어르신들 이제 광방 좀 서늘하긴 한데 거기에 이제 쌀을 쌓아놓고 막 1년 내내 드시긴 한데요. 가끔 이제 어르신들 오시면은 그런 생각이 아직도 있으신 분들이 좀 계셔서 쌀을 막 가마로 사셔요. 뭐 2인 가족밖에 안 되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 하면은, 왜 내가 사는데 네가 그만큼 적정량 조금씩 사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9가지 요인에 대해서 말을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품종.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품종. 두 번째로는 이제 품질, 완전미 비율. 완전미 비율이 중요하죠.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해도 쌀아기를 섞어 놓으면 좀 이윤이 남잖아요. 요게 남으니까 20kg 쌀에 2, 3kg만 섞여 들어가도 꽤 남죠. 그죠? 꽤 남으니까 쌀아기가 얼마나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에 따라서 가치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품종 다음으로 이제 품질 중요하고 이제 세 번째로는 건조. 근데 이거는 소비자분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서 품종만 일단 우선적으로 확인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요. 단일 품종. 매번 말하지만 단일 품종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 이제 9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밖에 없죠? 더 이상 영향을 미칠 게 없어요. 미치지 않는 이상. 미쳐서 뭐 쌀에기를 섞어 놓지 않는 이상. 소비자들이 쌀에기만 있는 쌀이랑 완전미만 있는 쌀 한번 드셔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전에 제가 인터넷에 글 쓰고 막 했을 때 어떤 사람이 햅쌀을 되게 싸게 구입하신 거예요. 근데 못 먹겠다 그러고 사진을 올리시더라고요. 봐달라. 근데 거기 완전 그냥 다 쌀액이더라고요. 그냥 다 쌀액이만 판 거예요. 쌀액이는 원래 쌀 가격의 10분의 1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반값에 사도 잘 산 게 아니죠. 예. 그거 먹을 바에는 그냥 햇반 먹을 것 같은데. 햇반을 NG 햇반 얘기는 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쌀을 하는 입장에서 햇반도 좋지만 간편하잖아요. 네. 네. 아무튼 오늘 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실까봐 밥맛이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쁜데 왜 나쁠까? 왜 좋을까? 저희 영상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바로 아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쵸, 예. 네. 좋은 영상 많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한번 봐주시면 좀 많이 알게 될 거예요. 네. 아는 것이 힘이니까. 그렇죠. 예. 유익하죠. 네, 여기까지. 그래서 네. 오늘 어떠셨죠? 오늘 아주 유익했죠. 예. 네. 밥맛을 알 수 있다니. 네. 밥맛. 뭐 사투리냐고? 밥맛. 밥맛. 그죠? 밥맛. 밥맛. 그래서 오늘 오늘 유익했고 되게 유익했고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쌀자랄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